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은 타 육신과 생화극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또 그 육신이 사주 위치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작용이 달라지는데 그 육신의 작용에 이 달라지는 육신의 작용 해석을 살펴보고 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정관의 해석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우선 사주는 통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사주의 구성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음양오행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월에 따른 배합도 알아야 하고요.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조후 심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간의 배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천간의 배합을 봅니다. 그리고 일간의 특성과 또 일주론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또 일간의 왕쇠 강약, 일간의 균형을 또 살펴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화극제를 통해서 육신론, 그래서 사회관계 심리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 그 명리학의 꽃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일에 대한 성패를 알 수 있는 격국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지만 이제 통합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육신 하나 안다고 해서 해석이 되거나 음양오행 하나를 안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뭐 10분의 1, 100분의 1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편적인 지식과 또 연결하는 이런 사고의 또 유추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육신론입니다. 자, 우선 연월일시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있는데, 자, 연천간에서는 첫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탁 보여지는 그 첫인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국가, 그리고 좀 더 큰 혹은 해외, 국외의 어떤 큰 세계관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연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집안 내력은 연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월간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회 활동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인 관계망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보통 직업화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 이 월지를 통해서 부모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계속 그 사람의 낳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계속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알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이 환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성. 자, 직업성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일간의 현재 상태, 그리고 또 개인성, 배우자, 또 나의 신체 상태를 알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는 이 사람의 말년을 알 수가 있는데, 부부 생활의 결혼 생활의 끝은 어떻게 될까? 만약 여기 상관이 있고 뭐 정인이 없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에 있는 것 하나만 봐도 사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향성은 뭐 10분의 1 정도도 되지 않겠죠. 다른 경향성들을 다 살펴보고 그 경향성이 높아지면 이제 이럴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또 시지는요, 나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나의 마음속, 그리고 무의식의 아주 깊은 곳, 그 욕망을, 나의 욕망, 다른 사람이 나의 이 욕망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기고 있는 어떤 욕구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욕구, 욕망이 바로 이 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궁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곳이죠. 자,
자, 이렇게 연월일시에 담긴 정보가 또 나라는 이 나의 존재가 어디에 근을 하고 있느냐, 일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연월일시의 지지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간의 힘이 좀 다르고요. 일간이 어디에서 이제 복을 받았느냐, 뭐 어디로부터 근거하고 있느냐가 다르고, 일간뿐만 아니라 천간에 있는 육신이 지지에 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육신의 행동의 명분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렇게 지지에 그 육신이 같은 육신이 있다면 명분이 훨씬 명분이 있어서 근거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하지 않고 천간에만 정보가 있다면 생각에 그치기 때문에 행동을 하더라도 유야무야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뜬구름을 잡거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천간에 육신이 만약 연지에 근에 있다면, 이 연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천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복은요, 관복이에요. 그래서 명예를 뜻하기 때문에 공론화되고, 또 꼭 관이 여기에 있지 않아도, 정관이 아니더라도 이 정관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있다 한다면 더더욱 그 하늘에서 준 관복으로 명예가 공론화되는 거죠. 나의 이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사회적 또 지위 또 직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월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더 그렇다는 거죠. 또 월지는 지복이에요.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발을 붙이는 곳인데, 그 살아가는 곳, 내가 밟는 곳이 다 내 땅입니다. 그래서 소유 그리고 영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유와 영역의 이 지복은 만약에 명예, 정관이 여기에 있고 또 정관이 이렇게 위에 있다 그러면 내 명예로 인해서 정관으로 인해서 내 소유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나의 영역이 정관으로 인해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복, 또 만약에 일지에 나의 천간에 있는 육신이 근에 있다면 나를 추종하고 따르는 인물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곳이 바로 인복이기 때문에 사람 복이죠. 그래서 특히 배우자를 우리가 일지에서 배우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지와 일지가 합의되어 있으면 더더욱 하늘에서 인복을 내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지에 어떤 근을 해 있다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겠죠. 시지에 육신의 근이 있다면 취미생활이나 개인성이 강하고 또 자녀 복에 해당됩니다. 자,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서, 자, 일간과 다른 음양으로 되어 있는 바로 정관입니다. 자, 정관은 겁재를 극을 하거나 혹은 일간을 극을 하는데, 일간과는 다른 음양이고요. 겁재와는 같은 음양이죠. 자, 정관은 바로 나는 존귀하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존귀하다. 굉장히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일간을 극한다라기보다는 일간의 교만함을 바로잡고 어느 정도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겁재를 다루어서, 나와 다른 이 겁재를 다루어서 일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보통 정당한 통제와 그리고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규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정관은 조직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알아주는 큰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과 규율 또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참기 어렵고 또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자기 원칙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타인들도 그 원칙에 맞게 행동했으면 한다는 이러한 통제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은 특히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해내고 조직을 결성해서 또 조직의 장이 되는 거니까 이 인사권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동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통제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또 명분과 명예가 중요하고요.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이 정관이 하는 것입니다. 정관이 누리는 가치, 또 정관이 추구하는 가치죠.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큰 뜻을 품고 또 소수를 배려하지 않거나 또 대의를 위해서는 어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일에 있어서 책임감이 강한 것이지 막 사적인 일로 책임감을 운운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정관은 가끔 자기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과 또 나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이런 정관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규칙, 규율, 또 정의, 공의, 준법, 행정, 또 명령, 정치, 또 자기 통제, 어떤 인사권, 그리고 자격, 충성, 모범, 명예,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이런 핵심 용어, 핵심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사주의 위치로 와보겠습니다. 자, 연천간에 정관이 있었다, 여기에 정관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곳에 정관이 있는 사람의 첫인상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권위가 있고 인상도 아주 좋겠구나. 아주 좋은 사람이겠구나. 질서 정연하겠구나. 또 이런 사회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겠구나. 또 역시 그러한 기업이나 그런 글로벌 기업에 또 큰 공공기관 혹은 대기업 이런 곳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천간에 정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경쟁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천간에 정관이 있으면 시험이나 무슨 어떤 경쟁에 있어서 합격운이 좋겠죠. 자, 그리고 지지의 정관이 있다면 국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또 이 나라에서 이 가문도 국가의 혜택을 받았고 공적인 가문이죠. 그리고 벼슬아치였을 것이다. 정삼품 이런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을 이어받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채통, 체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보수적이고 경쟁 우위에 있는 집안일 것이다. 만약 월간에 정관이 있다면 월간에 정관이 있다면 여기도 역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조직이에요.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공기업에서 일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거기서 정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명예를 추구하면서 이제 살아가죠. 사람들을 인사권을 담당하는 사람일 거고 운영권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경쟁에서 우위에 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내세우게 됩니다. 정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내세우지만 때때로 너무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는 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월지에 정관이 있다면 모범학생입니다. 모범학생. 나의 과거에 이 청소년기, 청년기 환경이 모범생이라는 거죠. 모범생. 그리고 부모 역시도 되게 모범적인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의무가 지워지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나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키워졌다. 내가. 의무가 주어지다. 그리고 또 나는 이러한 공정함이 살아있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보통의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간에 드러나 있어야만 그 정관이 빛을 봅니다. 지지에만 있으면 그 정관이 나의 기준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다음 일지에 정관이 있다면 드러나야 하는 정관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좀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실 지지에 있는 정관은 거의 다 불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지나 월지는 사회궁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에서는 조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도 가문이 그런 가문일 수 있으니 좀 괜찮겠죠. 그런데 일지에 이제 정관이 있다. 그러면 천간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면 굉장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규칙으로 더욱 독단적이고 나도 나를 이런 정관이 지지에 있으면 나를 통제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좀 더 기준이 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준이 더 혹독합니다. 자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 관리가 또 잘 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시간의 정관이 있습니다. 시간의 정관이 있으면 취미 그리고 말년에 이제 정관이 있는 것이라 마지막까지 이제 내가 명예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그 보수적인 융통성 없는 이런 어떤 규칙을 말년까지도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꼰대 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한 자녀가 여기 정관이다 하니까 자녀궁에 이 시주의 나의 미래에 정관이 있으니 존귀한 자녀를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이 사람은 늦게까지 공직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말년까지 조직에 소속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명예를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자, 이제 시지에 정관이 있습니다. 시지에 정관이 있을 때는 무의식에 이 은밀한 곳에 정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참 안타깝네요. 특히 더 천간으로 있어야 될 것이 이제 남이 모르는 그런 명예, 취미 생활에서 정관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 무슨 스쿼시 이런 대회 나가서 정관을 찾으려고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정관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불만이 있지만 취미 생활에서 회장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직업적으로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꼭 노는 곳에서 이제 명예가 드러나죠. 혹은 집에서만 자식들에게 또 그 정관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관의 위치에 따라서도 우리는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은 이제 편관의 작용, 사주 위치별 편관의 작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